15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은 사람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서 조금 전에도요 골든벨을 또 울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 하나 보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죠. These are my G-Bank buddies.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엔비디아가 삼성의 중요한 고객이고 우리 친구 벤슨이 제 친구라서 왔습니다. 많이 드시래요. 다 쏘신대요. All right, what questions do you have? All right, who wants some fried chicken? Anyone? Fried chicken?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G-Bank. Yeah, of course. Wow. Yeah. 그러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젠슨 황이 이제 한국에 있는 건데 한국을 기쁘게 할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뭔가 발표할 걸 예고를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치맥 골든벨을 울렸고요. 물론 네. 돈은 어제 이재용 회장이 1차적으로 냈다고는 합니다만 오늘 사실은요. 젠슨 황이 한국에 오기 전부터요. 한국에서 깜짝 발표를 할 거야 계속 예고를 해서 미국에 있는 전 세계인들이 대체 무슨 발표를 하길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조금 전 또 이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들과 또 함께 만난 모습, 지금 조금 전 있었던 그렇군요. 자리 저희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자, 어떤 깜짝 골든벨이냐? 바로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AI에 꼭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이 GPU라는 것이 정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정말 저 GPU 구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26만 장을 쏘겠다 한국에 우선 먼저 공급한다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건 아닙니다만 네. 우선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GPU 공급한다는 골든벨을 울린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이 치맥 회동을 했던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뿐만 아니라 또 SK 하이닉스, 네이버까지 5만 장, 네이버에 6만 장, 그리고 공공 또 AI 개발을 위해서도 또 5만 장 해서 네. 총 26만 장을 먼저 공급하겠다 이렇게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저 GPU를 우리 기업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나선 만큼 우리 기업들의 그 AI 미래 산업도 이제 날개를 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급 결정 나오게 된 배경에는 아마 이 회동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Oh, wow. 2-hour partnership and future of the world. Thank you. 어제 저 삼성동 치킨집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치맥이 젠슨 황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던데 젠슨 황이 치맥을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일단 장소 자체도 무척 놀라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소를 제안한 것이 젠슨 황이라고 해서 더더욱 이제 놀랄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예. 이제 알려지기로 원래 젠슨 황이 맛잘알, 맛을 무척 잘 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내에서는 이 젠슨 황이 자주 찾는 그런 미식 지도까지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그런 미식 리스트에 치맥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안 자체가 너무나도 좀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담당 실무진들도 상당히 놀랐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엑스 인근을 물색하던 중에 네. 또 이 브랜드 이름의 상징성이라든가 위치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이 해당 음식점으로 낙점을 했었고 젠슨 황은 이제 치맥을 즐기면서 이런 음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제 주변에 있는 테이블에 직접 또 치킨을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화단까지 넘어가서 이 치킨을 주기도 하는 등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제 경호원들도 상당히 곤란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은 치맥 먹는 게 벌써 한 10년쯤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정혜소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자주 먹는다라면서 또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치킨 먹으면 전예현 평론가 보통 이거 경쟁 벌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닭다리 먹을 거냐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물론 세계적인 기업 인사들이 카메라 앞에서 닭다리 두고 싸울 수는 없지만
소소하게 관전 포인트를 누가 닭다리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화제였는데 정의선 회장이 제일 먼저 닭다리 집었다고 하고요. 그 그래요? 이후에 젠슨 황도 닭다리가 어디 있지 찾는 듯한 모습이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의 또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잘 드시네요. 예. 보시면 저 닭다리라든가 닭날개 먹을 때 왜 네. 뼈만 당기고 쏙 빼먹는 거 예. 그런 장면들이 많이 공개가 되어 발골하는 있는데 거, 예.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CEO 3명이 모였다고 해서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손가락 쪽쪽 빠는 모습도 보이는데 사실 저기 세계적인 CEO들이 모이면 도대체 어떤 모습 보일까라고 네. 시민들이 생각했는데 물론 중요한 대화도 나눴겠죠. 그렇지만 저런 모습 보면서 와 소탈하다, 재밌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아니 나는 회장님도 아닌데 대충 먹고 버렸다, 반성해야겠다 이런 재미있는 댓글들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뭐 저 정도로 알뜰살뜰하게 먹어야지 이렇게 기업인이 되는 거냐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치맥을 일단 먹었다고 하면은 주량에도 관심이 쏠릴 것 같거든요, 전예현 평론가. 그렇습니다. 뭐 주량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술 문화도 많이 소개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소맥이라고 해서 네. 보통은 이렇게 섞어서 먹는데 아예 그것이 제조되어서 나오는 기계가 있었는데 젠슨 왕이 거기에 또 그렇게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가서 먹더니 아 이거 토네이도 같긴 한데 좀 싱거워라고 하면서 싱겁다. 소주를 콸콸콸콸 부어서 네. 아 주당이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오. 또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소위 러브샷 이런 거 하죠. 네. 팔 딱 걸고 이렇게 술잔을 같이 기울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번에 정의서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러브샷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사람이 즐겁게 술 마시다가 팔 걸고 다 같이 네. 술 마시는 모습이 또 공개돼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기도 했는데 이재용 회장한테 이게 조금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눈을 약간 찡긋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이재용 회장 좀 썼나 예. 보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싱거워서 소주를 더 넣었다는 거는 젠슨 왕이 술을 좀 잘 먹나 보죠? 술을 굉장히 잘 마신다고 지금 전해져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저 이렇게 치킨에 뼈 발라 먹는 모습 보면서 아 진정한 치맥 강자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개방된 공간이고 또 시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즐기다 보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고 해요. 특히 그 정의선 회장의 자기소개가 화제였다고.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 공간에 다른 분들도 굉장히 지금 치킨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 말을 건 거는 바로 젠슨 왕이었어요. 한 아이가 보여서 Hey little boy 심심하지 않니 하면서 이제 먼저 부른 거예요. 네. 아이가 다가왔죠. 그래서 바로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우리 누군지 알아? 이러고 물어본 거죠. 오.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재용 회장은 아는데 네. 정의선 회장은 잘 모른다고 처음에 대답한 거죠. 아, 그래요? 정의선 예. 회장이 너무 서운해하면서 네. 아버지 차 못 타셔. 아저씨는 차만 들고 이 아저씨는 핸드폰 만드는 아, 이 분이야. 아저씨는 핸드폰 아 판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어린이는 아, 저 사실은 아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을 알아본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린이가 또 다가왔어요. 두 번째 어린이는 두 회장을 모르니까 아저씨는 차를 만들고 이 아저씨는 핸드폰 팔아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후문입니다. 보면은요 계속 이렇게 어린이들 티셔츠에 네. 직접 이렇게 사인하고 여러 가지 어제 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저 세 분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핸드폰 파는 아저씨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파는 아저씨가 된 그럼 이 회장이 사인도 저렇게 남겼다는데 그 사인도 화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고 특히 어린이들이 사인을 하면 응해줬다라고 하는데 그 예. 문구가 효자 되세요라고 합니다. 효자 되세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어린들이 뭐 어른들 말씀 잘 들으세요, 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게 과거인데 요즘은 재밌는 문구 많이 등장하는데 이 네. 효자 되세요를 본 시민들의 반응이 더 재밌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나 저 어린이가 삼성에 입사 시험 보게 되면 저 문구 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었고 이게 회장님들이 돈 얘기하지 않고 효의 중요성을 깨우쳐 준 점이 참 재밌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전에 부자 되세요라는 문구가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 부자 되세요라고 쓰기에는 여기 모인 세 명이 너무 부자 아니야? 그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효자 효자 되세요. 되세요. 이렇게 쓴 거를 두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자, 저 멘트 이제 유행을 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자 오늘 젠슨 왕에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그 통 큰 발표가 어떻게 보면 골든벨을 울린 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 회동에서도 골든벨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젠슨 왕이 결산을 한 겁니까?
네, 일단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이제 젠슨황이 오늘 저녁은 공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계산해 주는 경우를 이제 골든벨을 울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골든벨을 일단 울렸습니다. 이제 이어서 정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차는 내가 쏘겠다라고 또 화답을 하기도 했고요. 네. 다만 울린 것은 이제 젠슨황이 맞는데 실제 계산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계산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매장 전체 테이블 식사비가 약 250만 원 상당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보통 우리 이제 계산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계산할게 하면서 싸우기도 하잖아요. 혹시 싸웠어요? 싸우는 것까지 치대는 안 되지만요. 물론 젠슨 황도 본인이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손님이잖아요. 한국을 찾은 손님이기 때문에 또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형이죠. 2살 형인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보다 형인 이재용 회장이 먼저 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치맥 자리가요, 뭐 도원결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누굴까요? In 1996, I received a letter from Korea, and it was written very beautifully. And the letter described, I have a vision for Korea.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자, 그리고 무려 29년 전에 이건희 선대 회장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시절, 그러니까 29년 전에 젠슨황이 저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은 아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젠슨황이 막 창업을 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 회사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막 첫 번째 제품을 만들어서 발매를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를 하자면 사실 뭐 결코 유명한 그런 사업가는 아닌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온 생애 첫 번째 편지였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역시도 무척 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이 한국과 관련된 그런 비전을 3가지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 그리고 가정을 광대역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발전의 핵심 컨텐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최초로 비디오 게임을 한국에서 그 올림픽을 열고 싶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래픽 카드가 이런 뭐 게임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를 해서 이런 3가지 비전을 젠슨황에게 직접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도 사실 그런 발전을 미리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상당히 심도 있는 비전을 예측하고 또 심지어는 편지까지 보냈다라는 사실이 무척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어려웠던 시절에 이제 젠슨황에게 저런 편지가 갔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옛날 과거에 1990년대에 용산에서 젠슨황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창업 초기에 한국에 들리면은 자주 용산 전자상가에 들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용산이 아시아 최대의 그런 전자제품 메카이기도 했고 또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IT 마니아들의 그런 성지로 군림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회사의 주력 제품들이 결국 게임용 GPU 카드였는데 이때 이제 한국에서 또 PC방 붐이 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런 한국 매출이 상당히 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젠슨황 CEO가 한국 이 용산 전자상가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이 소비자들의 동향이 어떠한지, 시장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직접 살피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PC방 붐이 어떻게 보면 젠슨황을 좀 도와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로부터 숱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다시 한국을 찾게 된 건데요. 자, 그 즐거운 마음은 세 사람의 농담으로도 드러났습니다. Jay, listen. When I was using Samsung GDDR, you were still a child. It's true. He's so young. 제가 좀 생긴 거는 들어 보여도 두 분 다 저희 형님이시고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꼭 하고 싶었던
했던 말이 있어요. 저 그래요? 때가 이제 1990년대 너는 꼬마였어, 어린애였어라고 했는데 사실은요. 젠슨 황이 63년생이고 이재용 회장이 68년생이에요. 5살밖에 차이 안 나요. 자기도 사업하고 있는데 너 꼬마였어 했지만 사실은 5살밖에 안 어립니다. 예. 그리고 정의선 회장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가 제일 어려요. 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우리 드릴게요. 경제부장은 오래 하셔서 재계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우리 이남희 부장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자, 무대 위의 농담은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에서 이 관객석을 둘러보던 이재용 회장이요.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자, AI 시대 우리 경제도 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죠. 이번 회동이 불러올 훈풍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